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힘든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투석 환자 여러분,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투석 생존 가이드 식단 편입니다. 투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벽, 바로 뭘 먹어야 하지? 라는 혼란이죠. 병원에서 받은 식단표를 보면 이걸 어떻게 지키지 싶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게 되어서 삶의 낙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단 관리가 규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왜 투석 환자에게 식단이 중요한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짚고 갑시다. 왜 투석 환자는 이렇게 먹는 걸 조심해야 하나요? 정상적인 심장은 하루 24시간 혈액 속의 노폐물과 수분, 그리고 전해질을 끊임없이 걸러냅니다. 하지만 투석 환자의 심장은 이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예요. 혈액 투석을 받는 분들은 보통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 정도 투석기가 심장 역할을 대신합니다. 즉, 투석과 투석 사이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몸은 혼자서 버텨야 해요. 이 시간 동안 칼륨, 인, 나트륨, 수분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심장마비, 고칼륨 혈증, 폐부종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의 식단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2. 4가지 주의 영양소 완전 정복.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석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칼륨 포타슘입니다. 칼륨은 바나나, 토마토, 감자, 오렌지 같은 건강식품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일반인에게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투석 환자에게는 위험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소와 과일은 작은 조각으로 잘라 충분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세요. 그 후 물을 버리고 조리하면 칼륨을 30 내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칼륨 제거법 또는 수침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일은 소량 1일 1회 이내로 제한하시고, 주스나 스무디는 영양소가 농축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인입니다. 인은 뼈 건강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투석 환자는 인이 너무 쉽게 몸에 쌓입니다. 인이 과도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혈관이 딱딱해지며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인이 많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제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견과류, 통곡물, 콜라 같은 탄산음료, 그리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무기인 첨가물은 흡수율이 거의 90%에 달하기 때문에 성분표에서 인산이 들어간 첨가물이 보이면 반드시 피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인결합제인을 묶어주는 약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하면 짠 음식이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갈증이 심해지고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어 체중 증가와 부종이 생깁니다. 투석 사이 체중 증가는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 이하, 소금으로 치면 약 5g 정도예요. 이걸 줄이는 실용적인 팁 몇 가지 드릴게요. 국물은 반드시 남기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 찌개의 나트륨 함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엔 맛없게 느껴지겠지만 2, 3주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외식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해서 직접 조절하세요. 네 번째, 수분입니다. 투석 환자는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몸에 그대로 쌓입니다. 투석과 투석 사이의 체중 증가 목표는 건조 체중의 35% 이내예요. 예를 들어 건조 체중이 60kg이라면 이틀 사이에 1.83kg 이상 늘어나면 안 됩니다. 수분 제한의 핵심은 마시는 물만 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물, 과일, 젤리, 아이스크림, 두부, 심지어 밥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갈증을 줄이는 방법은요,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있거나 레몬 조각을 살짝 빨면 실제로 마시는 수분량은 적지만 갈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3. 이건 먹어도 될까? 식품 OX 퀴즈. 자,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식품 OX 퀴즈 타임입니다. Q1. 삼겹살은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소량은 가능입니다. 붉은 고기나 돼지고기 자체보다는 소금, 쌈장, 젓갈 같은 곁들임 음식이 문제예요. 맨 구이로 소량 드시는 건 괜찮지만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Q2. 두부는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절반만 오입니다.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좋지만 칼륨과 인이 들어있고 수분 함량도 높습니다. 하루 한두 모 이내로 적당량만 드세요. Q3. 현미밥이 백미밥보다 건강하니까 현미를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현미, 잡곡밥은 인과 칼륨 함량이 높아요. 투석 환자에게는 오히려 흰쌀밥이 더 안전합니다. Q4. 전나트륨 소금을 쓰면 괜찮을까요? 정답은 절대 X입니다. 전나트륨 소금은 나트륨 대신 칼륨을 사용합니다. 투석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제품이에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Q5. 커피는 하루 한 잔 괜찮을까요? 정답은 소량은 가능입니다. 블랙커피 한 잔 정도는 칼륨 함량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믹스커피, 커피 음료는 인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분 섭취 기록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4. 하루 식단 예시. 그렇다면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간단한 예시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흰쌀밥 계란 스크램블 오이 무침. 계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훌륭하고 오이는 칼륨이 비교적 낮은 채소입니다. 점심. 흰쌀밥 닭가슴살 구이 양배추 볶음. 닭고기는 인과 칼륨이 상대적으로 낮아 투석 환자에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양배추는 수침 후 조리하면 칼륨을 줄일 수 있어요. 저녁. 흰쌀죽 두부조림 숙주나물. 아플 때나 위장이 좋지 않을 때도 죽과 두부는 부드럽고 관리하기 쉽습니다. 간식. 사과 4분의 1쪽. 과일은 껍질을 벗기고 소량만 드세요. 5. 마음의 식단 관리.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투석 식단 관리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참아야 하고 가족과 외식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명절에 차려진 음식 앞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죠. 저는 그 감정을 의지력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힘든 겁니다. 원래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먹은 한 끼 한 끼가 다음 투석 검사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숫자는 여러분이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오늘보다 조금 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이 채널은 투석 환자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더 오래, 건강하게 이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주셨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영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